오늘은 한국 과학 교육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선 고등학생 한 명의 놀라운 연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수학 문제를 아시나요? 17세기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가 남긴 문제인데 300년 넘게 풀리지 않다가 영국의 앤드루 와일스가 1994년에 마침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증명 과정을 양자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올리버 톰프슨 교수가 믿기 힘든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목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타원 곡선과 양자내성 암호에 관한 새로운 관점. 보낸 이는 한국의 한 과학고등학생 박소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수준 높은 연구를 처음엔 장난 이메일인가 의심했지만 첨부 논문을 열어본 올리버 교수는 단숨에 그 놀라운 연구 수준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통의 이메일이 어떻게 국제교육계와 학계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수학과 암호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 올리버 톰프슨 교수는 매일 아침 전 세계에서 수십 건의 질의 메일을 받곤 했습니다. 보통은 대학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혹은 다른 교수들이 보내는 연구 질문이었는데 이번엔 한국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달랐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에서 사용된 타원 곡선 이론을 현대 양자 컴퓨팅 암호에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쓴 논문치고는 무려 40페이지가 넘고 영어 표현도 매우 유창했으며 구체적인 수학적 증명과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올리버 교수는 이 분야 동료 연구자인 헨리 윌리엄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와서 봐달라. 이건 간단한 학생 과제가 아니다라며 호소합니다. 논문을 읽은 헨리 교수 역시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안전한 새 암호 체계를 구축할 단서가 될 수 있어. 두 사람은 즉시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메일을 보낸 학생 박소연 그리고 그녀가 다닌다는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2024년 12월 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올리버 교수 일행은 예상보다 따뜻하고 깔끔한 공항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과학고 수학교사인 강민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라는 영국 교수진. 차로 이동하며 올리버 교수는 물었습니다. 박소연 학생이 대체 어떤 아이인가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강민혁 선생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연이는 특별하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선 자율연구가 전혀 낯설지 않아요. 학생들은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교사들은 조언을 해줄 뿐이죠. 다음 날 영국 교수팀은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를 찾습니다.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AI, 로보틱스, 수학 연구실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탐구하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시관에는 학생들이 만든 수준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이 올리버 교수와 헨리 교수를 안내한 곳은 창의 연구실이라는 이름의 공동 연구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1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 타원곡선, 양자 상태 붕괴, 계산 복잡도 같은 단어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토론 중이었습니다. 토론에 열중하느라 들어오는 손님을 한참이나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죠. 소연이가 먼저 올리버 교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교수님. 먼 길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소연이고 이 팀은 제가 속한 페르마를 넘어서 동아리 팀이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반짝이는 눈빛과 맑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소연이. 영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였고 설명하는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헨리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양, 정말 반가워요. 당신의 논문 아주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소연은 바로 노트북을 열어 본인 팀의 연구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에서 사용된 타원 곡선 이론이 현대 양자 암호학의 ECC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실제 코드와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첨부해가며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혁 교사는 저희가 함께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갑니다. 소연이는 양자 컴퓨팅 분야 논문까지 직접 읽으며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 과정을 훌쩍 뛰어넘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리버 교수 일행을 감탄하게 만든 건
학생들의 협업 문화였습니다. 학년이 다르고 전공 관심 분야가 달라도 각자의 전문 지식을 한데 모아 함께 토론하고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었죠. 영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때론 개인주의적 경쟁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식을 공유하고 합쳐야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함께 연구하느냐 물어보자 소연이의 친구인 이지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협업이에요. 성적 1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식을 융합하면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영국 교수팀이 크게 환영받고 있던 시점, 해외 언론 일부에서 뜻밖의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박소연 학생이 미국 한 대학 교수의 미발표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언론은 흥미 위주로 기사를 쏟아냈고, 일각에서는 한국과학고의 영재교육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연이는 큰 충격을 받아 며칠간 학교에도 나오지 못했죠. 함께 연구한 친구들과 강민혁 선생님은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연이와 팀원들이 꾸준히 기록해온 연구 노트가 빛을 발합니다. 매주 토론 때마다 작성된 회의록, 수학적 아이디어의 진화 과정, 실험 로그, 심지어 동아리 활동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옥스퍼드대 측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표절 의혹을 검증한 끝에 독창적인 연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의혹을 제기한 미국 교수는 내가 미발표 논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소연과 한국 영재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등학생의 우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 시스템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올리버 톰프슨 교수와 헨리 윌리엄스 교수는 경기도 교육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특정 학교 한두 곳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과 연계해 영재교육을 발전시켜 왔다는 전반적 구조였죠. AI, 로보틱스, 바이오, 반도체 등 고등학교 단계부터 명확한 트랙을 제시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주요 연구소가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며 학부모까지 적극 협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문의 시간 개방을 해놓았고, 온라인으로 카이스트 암호학 연구진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교육은 특별하다기보다 학생 주도의 학습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교사는 주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학생들이 연구 방향을 잘못 잡아도 그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학 단계 이후에야 활발히 진행되는 자유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한국의 과학고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 교육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의 부모 이정희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정희 씨는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항상 이렇게 이상적이진 않아요. 입시 위주의 압박이 심하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첨단 시설을 갖춘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처럼 운 좋게 과학고에 온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게 되죠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가 영재교육을 장려하고 미래 산업 인재를 키우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표절 논란이 말끔히 해소된 뒤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주축이 되어 미래 암호학과 수학적 혁신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 대학과 연구소의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고등학생인 박소연이 기조발제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소연은 단상에 올라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수백 년간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였지만 결국 타원 곡선 이론과 연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유망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중들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학자들도 있을 만큼 쟁쟁한 인물들이었지만 발표가 끝나자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소연이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코드 구현과 성능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뒤에는 전 세계 대학들과 기업들에서 소연에게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MIT, 스탠퍼드, 케임브리지 등이 특별 입학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구글, IBM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 장비 지원을 약속했죠. 그럼에도 소연은 고민 끝에 한국 대학에서 기초를 더 다지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제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 뿌리는 한국에 있다고 느껴요. 여기서 더 성장한 다음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영재가 된 상황에서도 소연은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올리버 톰프슨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영국 교육부에 이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단지 암기와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더군요. 우리는 이 모델에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영국에는 영국 나름의 전통과 강점이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과 연계되어 첨단 프로젝트를 하는 식의 시스템은 도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영국형 과학고를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대학과 고교를 연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한영 교육협력 포럼도 생겨 양국이 교사와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교환 파견하여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런던에서 열린 한영 교육협력 포럼에는 한국과학고 대표단과 학생들, 박소연도 초청되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소연은 스피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키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자암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혼자만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저를 지원해준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국가적 지원 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자리도 새로운 협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영국 정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을 기점으로 영국에서는 교육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이전보다 더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연의 개인적 미래도 흥미롭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대학에 진학해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함께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과 암호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좀 더 심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학은 너무 이론적이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연구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라고 소연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한 고등학생의 호기심과 몰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영재교육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실 이 사례는 매우 특별해 보이지만 한국에선 다수의 과학고 학생들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연구를 진행하며 혁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고 또 어떤 학생은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환경이 있으면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교육 투자였고 지금 그 결실이 영재교육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죠. 박소연이 보여준 연구는 단순히 한 명의 천재적 재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재능이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는 주변 환경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영국에서 온 올리버 톰프슨 교수와 헨리 윌리엄스 교수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한국은 인적 자원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현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학고 학생의 혁신적 연구가 만들어 낸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타원 곡선, 양자암호 이런 복잡해 보이는 주제라도 협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무엇보다 교육이 국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 정말 실감나시나요?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사람이라는 자원으로 극복해 낸 한국의 저력,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다음 세대의 도전이 더 기대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도전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한국 교육의 잠재력과 우리 주변의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이야기가 남긴 여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영 포럼 이후 실제로 런던, 맨체스터 등지의 영국형 과학고 시범학교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소연처럼 어린 나이부터 창의적 연구를 해내는 사례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체계적인 지원과 열린 사고방식이 결합하면 기존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과학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죠. 이 점이 여러 나라 교육계에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영국의 협력 모델이 구축된 이후 두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연계해 공동 연구를 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한 예로 로보틱스 분야의 고등학생 팀이 양국 학생들이 모여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고 수학적 알고리즘 최적화를 함께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공동의 도전에 몰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교육이 지식 전달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박소연은 이런 국제적 움직임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호기심에 솔직하라는 조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 무언가 왜 이럴까 라는 궁금증이 떠오르면 그 질문을 꼭 메모해두고 집요하게 탐구해보세요. 교과서에서 답을 못 찾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의 성과를 이끌어낸 셈이겠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천재가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 호기심을 키워나가면 뜻밖의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교육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집중해온 영재교육 정책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학생들끼리 협업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합된 결과가 바로 박소연의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제2, 제3의 박소연이 등장하리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의 도전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한국 정부가 영재교육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영국 역시 이러한 모델에서 일부를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박소연이라는 한 학생이 던진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파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또 다른 혁신 스토리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특출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박소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큰 무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교육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을 조명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예컨대 소연이가 보여준 탐구 정신과 연구의 깊이는 자율성과 협업, 그리고 끈질긴 질문하기를 강조하는 교육 환경이 결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탄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올리버 톰프슨 교수는 여러 강연에서 한국과학고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에너지는 단순한 학업 성취가 아니라 호기심과 혁신으로 가득 찬 진정한 학습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실제로 그는 영국에 돌아가 옥스퍼드대 학생들에게 한국의 영재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의 경쟁을 넘어 서로를 영감 주고받는 파트너로 여길 때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박소연 학생과 한국 영재교육의 사례는 단지 한 국가나 특정 인물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스스로 배움을 즐기고 세상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공통의 물음을 제기하죠.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고 혹시 묻혀있는 재능이나 호기심을 발견한다면 그 불씨를 살려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날 그 작은 불씨가 전 세계적인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한국 정부가 영재교육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영국 역시 이러한 모델에서 일부를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박소연이라는 한 학생이 던진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파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또 다른 혁신 스토리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특출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박소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큰 무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